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속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지금 제대로 못하니까 좀 답답하긴 해도 저희들 강사님들이 나름대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잘 공부를 하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악은 광범위해요. 굉장히 광범위하고 좀 어렵고 또 힘든 것도 있지만 그래도 자꾸 이제 눈으로 익히고 귀로 익히고 몸으로 익히면 음악은 충분히 잘 소화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번 주에는 제가 오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선과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에 대해 설명을 했었는데 뭐 G 클립이다, F 클립이다라는 뭐 이런 용어를 쓰면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의 강의 이론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음계를 공부를 할 거예요. 음계를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음악을 이렇게 하늘로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해서 그 음표를 그릴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음계는 오선 위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오선을 제가 먼저 그려볼게요. 이렇게 오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를 선이라고 그러고 이걸 칸이라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 오선을 넘어간 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위에 이렇게 해서 그리는 것을 이런 걸 덧줄이라고 해요. 덧줄이라고 해요. 덧줄. 그래서 위에 있으면 위 덧줄, 아래 있으면 아래 덧줄, 여기 아래 덧줄 이렇게 있으면 아래 덧줄이라고 그래요. 위 덧줄과 아래 덧줄은 음악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음의 이름을 잠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오선에 아래 덧줄 하나가 여기가 아래 덧줄 하나가 여기가 도예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 명칭이 나라마다 각 나라마다 이렇게 명칭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 C, D, E, F, G, A, B, C 이렇게 표기를 해요. 영어로 표기를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이태리말로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라고 써요. 그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다, 라, 마, 파, 사, 가, 나, 다 이렇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 여기가 가면 되잖아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A가 가잖아요. 여기 A가 가거든요.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피치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피치가 어떤 사람은 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피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피치를 뭐 정해보자. 그래서 진동수가 가장 합리적인 진동수를 정해서 A라는 음이 440Hz예요. 이게 뭐냐면 한 번 소리를 냈을 때 1초에 떠는 진동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동을 떨면 우리가 소리가 A라는 음이 나요. 여기가 A, 여기를 A를 기준으로 잡고 A, B, C,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내려서 D, E, F, G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공통적인 것은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칭하고 코드를 선택할 때는 C 코드, D 코드, E 코드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코드를 쓸 때는 그리고 조를 얘기할 때는 다라마마사 가나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끝나는 시간에 제가 다시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기타 숙제를 줄 거예요. 그 숙제를 잘 보고 듣고 과제물을 잘 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만나요.
안녕하세요. 드럼 수업 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난 시간에 8비트 응용 연습을 배워봤는데 어떠세요? 많이 어려우셨나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과 직접 이제 얼굴 맞대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그럴 수가 없는 상태라 너무너무 아쉬운데 우리 빨리 이제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8비트 응용 연습, 요 리듬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맨 처음에 배웠던 8비트 기초에서 이제 응용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8마디로 이제 리듬을 좀 길게 쫙 이은 거죠. 어렵지 않지만 리듬이 길어지니까 치다 보면 좀 그 손이 꼬이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막 리듬을 치다가도 막 버벅거리고 틀리고 막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오늘은 이 8비트 응용 연습을 통해서 이제 음악을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볼까 해요. 자, 우선은 손 한번 풀어볼까요? 자, 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비트 응용 연습 1, 2, 3을 다 하는 거는 너무 시간이 아까우니까 제일 밑에 있는 연습 3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연습 3번. 자, 그러면 이제 저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연습 3번 시작.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아직 손이 덜 풀리셨다고요? 그럼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일 이상적인 건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있으시면 컴퓨터 큰 화면으로 이 유튜브를 틀으시고 그다음에 이 핸드폰으로 이 드럼 어플을 실행을 시켜서 저 한번 같이 해보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연습 3번만 가보겠습니다. 시작. 자, 틀리신 분, 다 맞으신 분, 이제 손을 들어도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수업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수업은 여러분들 이제 8비트 응용 연습을 좀 이제 열심히 해서 이 정도면 손발이 꼬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자신이 있다는 전제 하에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볼 건데요. 고향에 보면 요 노래는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이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요 노래인데 여러분들 이 고향에 보면 리듬 자체는 제가 굉장히 쉽게 그렸어요. 그냥 8비트 리듬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리듬만 쭉 연주해 주시면 되는 거죠. 대신 음악과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게 그냥 악보만 보고 그냥 리듬만 치는 거랑 이 음악을 틀고 그 리듬을 치는 거는 정말 다르거든요. 똑같은 리듬만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 기본적인 8비트 리듬이죠. 이 리듬만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음악을 연주를 하고 트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음악은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조금 이제 가려져 있어서 여기 보면 왼쪽 상단에 보면 여기 하얀색 줄 3개 보이시죠? 첫 번째 맨 왼쪽, 그 다음에 화살표 2개가 동그랗게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드럼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파란색 세모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동글동글한 빨간색 점이 있어요. 자, 이 음악을 틀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파란색 세모를 누르셔야 돼요. 이 파란색 세모를 누르시고 빠르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저처럼 2번, 3번
눌러줘야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죠. 여기 보면 리얼 드럼 맨 위에 리얼 드럼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녹음, 수업, 루프, 노래, 메트로놈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녹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연주를 한 그 드럼을 직접 이제 한번 들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수업은 여러분들 쓸 일이 없어요. 이 어플에 대한 이제 사용법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 이제 맨 위에 있는 베이직 1, 베이직 2, 베이직 3만 이제 그 가능하고 밑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유료 결제를 하셔야 이제 그 실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수업 요것도 이제 쓸 일은 없고요. 그 다음에 루프 역시 이 똑같은 음악만 계속 반복해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드럼을 한번 쳐보는 거죠. 약 뭐 잠깐 테스트로 딱 보자면 눌렀죠?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리듬을 계속 반복해서 이제 드럼을 쳐보는 거죠. 이번엔 실제 한번 드럼을 쳐볼게요. 자, 1, 2, 4. 자, 이렇게 연주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고 배웠던 거를 이 똑같이 반복되는 계속되는 루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요 그 탐들도 그다음에 스네어를 이용한 여러 가지 이제 16분음표 필인, 8분음표 필인도 이제 배우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연주하실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원래 이제 하려고 했었던 걸 한번 해볼게요. 고양이 봄. 요거는 노래를 듣기 전에 우선은 노래 없이 노래를 불러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음악 하기 전에 연습이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요런 식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나의 살던 고향은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죠. 요거는 틀린 거예요. 박자가 완전히 틀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양이 봄을 연주하실 때는 우선은 베이스 킥과 스네어를 하지 말고 요 하이엔만 눌러보면서 박자를 익히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렇게 우선 요 하이엔만 연주를 하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거의 많은 분들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렇게 랩을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노래를 하셔야지 랩을 하시면 안 되겠죠. 랩 음악이 아니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연주를 하실 때 하이엔만 나의 살던 고향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다시 노래를 틀어서 여기 보면 이제 루프 옆에 노래 있죠. 저는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노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검색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오른쪽 위에 여기 돋보기 보이시죠? 여기 돋보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노래를 찾으셔야 돼요. 저는 이제 고향의 봄이니까 고향만 치면 고향에 관련된 노래들이 쭉 나올 거예요. 찾기 여기 머나먼 고향, 고향역, 고향의 봄 막 이렇게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고향의 봄이니까 노래를 한번 플레이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쭉 여러분들은 연주를 다 하셔야 되니까 같은 리듬을 연주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바짝 긴장해서 한번 연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볼게요.
자, 연주를 끝냈습니다. 자, 방금 여러분들 연주를 하다가 제가 음악과 약간 이제 이 리듬, 이 드럼 싱크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연주를 틀린 게 아니라 이 어플 상에서 약간 이제 소리에 이제 밀림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이제 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제 고양이 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똑같은 리듬만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나름 딱 눈으로 볼 때는 쉽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제 연주해 보시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해 보시고 많이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음악을 틀고. 그리고 많이 이제 실수하는 부분들이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게, 이렇게 연주를 하지 않게 여러분들 좀 이제 집중을 해서 나의 살던 이런 식으로 박자 리듬 맞게 연주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때 한번 내가 이 음악을 틀어서 한번 딱 연주를 해보고 내가 이거 제대로 하는 것 같아? 틀리는 것 같아? 그럼 옆에서 이제 듣는 사람은 이제 객관적으로 딱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양이 봄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배워야 될 수업은 여기 크래쉬 심벌이 있습니다. 자, 악보를 보시면 요 크래쉬 심벌 악보를 한번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연습 1, 연습 2, 연습 3. 오늘은 많이 안 할게요. 딱 요 세 개만 하겠습니다. 크래쉬 심벌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여기 보이시죠? 챙 하는 거. 이게 크래쉬 심벌이에요. 요것만 손가락으로 챙 하고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크래쉬 심벌은 실제 드럼에서도 이 크래쉬 심벌 하나만 챙 치면 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크래쉬 심벌 자체가 굉장히 높은 음이죠.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크래쉬 심벌과 함께 같이 이제 잡아줄 중저음의 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연주해주는 이제 악기가 베이스 킥이죠. 이런 식으로. 혹은 좀 필링이라든가 임팩트를 주고 싶다. 그럼 요 스네어와 함께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혹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래쉬 심벌은 이 악보상에서 X표가 아닌 별표 모양 보이시나요? 이 별표 모양 때 크래쉬 심벌을 눌러주시면 되죠. 여기 근데 크래쉬 심벌 밑에 연습 1번 보면 베이스를 같이 눌러주는 거네요. 베이스. 그러면 베이스와 같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하이햇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이햇으로 넘어가는데 이 리듬을 매끄럽게 연결을 잘 해주셔야 돼요. 쿵직 빡직 요거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처음에 쿵직 빡직 이런 식으로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차근차근히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연습 1번 한번 쳐볼게요. 자, 쳤습니다. 이게 이제 한 박자씩의 이제 첫 박자에 이제 크래시 심벌을 연주해 주는 거죠. 요렇게. 요것만 생각을 하시고 연습 1번은 쭉 해주시면 돼요. 다시.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가볼게요. 2번은 여기 2번 악보를 쭉 한번 보시면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처음에 베이스 킥과 이제 같이 가다가 이제 1, 2, 3, 4, 1, 2, 3 세 번째 스네어 누를 때 같이 그 크래시 심벌을 같이 치래요. 이 말은 뭐냐? 말 그대로 이 부분에서는 심벌을 때릴 때 스네어를 같이 때린다는 소리죠. 그러면 리듬을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요렇게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 해보겠습니다. 3번 악보 잘 봐주시고요. 치시기 전에 악보 집중해서 잘 봐주시고요. 연습 3번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냐면 두 번째 마디와 세 번째 마디 이 부분이죠. 자, 여기 스네어와 크래시 심벌을 치고 그 다음에 하이햇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베이스 킥과 심벌을 다시 한번 눌러야 돼요. 이거를 빠르게 연결하기가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연습 3번의 두 번째 마디와 세 번째 마디만 다시 쳐볼게요. 요렇게 이거를 연결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해서 좀 해야 할 것들도 많고 좀 많이 알려드릴 것도 있어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여러분들 좀 요 부분들 잘 보시고 연습을 좀 많이 하셔서 좀 재미있게 이 어플로라도 좀 재미있게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드럼에서 또 연주하는 것도 다른 느낌일 테니까 한번 기왕 하는 거 재밌고 즐겁게 하도록 해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우중 친구 여러분들, 베이스 기타 수업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기타의 이름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어서 이제 각 지판별로 음들을 같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각 기타 줄에 베이스 기타 줄에 총 4개의 줄이 걸려져 있죠. 1, 2, 3, 4번 줄이 이렇게 걸려져 있는데 각 줄별로 어떠한 음으로 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배워봤었습니다. 어떠한 음으로 되어져 있죠? 그렇죠. G, D, A, E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G, D, A, E 위에서부터는 E, A, D, G G, D, A, E, E, A, D, G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솔레라미 미라레솔, 솔레라미 미라레솔 외우기 아주 쉽죠. 자, 이 음들로 이제 튜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의 개념을 이제 알아야 된다고 했었죠. 반음과 온음이 있다. 그래서 반음은 기타로 봤을 때에는 반음은 한 칸만 이동하고 온음은 2칸만 이동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 그럼 반음은 어디에 있고 온음은 어디에 있나요? 자, 온음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반음만 기억하면 됩니다. 반음이 뭐냐면 미파와 시도만 반음이고 나머지는 다 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음만 잘 기억하면은 나머지는 다 온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반음은 미, 파와 시, 도가 반음이다. E, F, B, C만 반음이고 나머지는 온음이다.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음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줄 E인데 자, E에서 이제 출발할 겁니다. 자, E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그쵸, F가 나오죠. 이 F는 반음이죠. 그래서 한 칸만 이렇게 올 겁니다. 자, 그 다음 F 다음에는 G죠. 온음이니까 하나, 2칸 이렇게 오게 되죠. 자, G 다음엔 A죠. 온음이니까 하나, 2칸. A 다음에는 B죠. 온음이니까 2칸. B 다음에는 C죠. 반음이니까 한 칸. 자, C 다음에는 D니까 하나, 둘, 2칸. D 다음엔 E, 2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E 다음에는 F, F 다음에는 G, G, A, B, C, D, E 이러한 순으로 이제 음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쉽죠? 자, 반음은 한 칸만 간다. 온음은 2칸 간다. 요 개념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플을 이제 구동을 해서 자, 소리도 한번 우리가 내보면서 이제 음을 찾아봅시다. 자, 이렇게 1, 2, 3, 4번 줄이 되어져 있죠. 여기서부터 1번 줄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1, 2, 3, 4입니다. 1, 2, 3, 4 아니라 1, 2, 3, 4이다. 자, 4번 줄 개방현 여기가 되겠죠. 자, 소리 내볼게요. 자, 2로 되어져 있죠. 4번 줄 개방현은 2죠. 자, 이 다음에는 무슨 음이죠? F. 반음이니까 한 칸. 자, F 다음에는 뭐죠? G죠. 온음이니까 2칸. 자, 온음. 그 다음에 G 다음에는 A죠. 온음이니까 2칸. A. 그 다음에 A. 자, 여기 빨간 이것을 옆으로 좀 옮기면은 이렇게 프렛이 이동합니다. 자, 5번 줄이 A였는데, 5번 프렛이 A였는데, 자, A 다음에는 그쵸, B죠. 온음이니까 2칸. 자, B 다음에는 C. 반음이니까 한 칸.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옆으로 쭉 옮겨볼게요. 자, C 다음에는 D죠. 온음이니까 2칸. D 다음에는 E. 온음이니까 2칸. 여기가 되는 거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개방현 E. F는 한 칸. G는 2칸.
A는 2칸. 그 다음에 좀 옮겨서 5번 프렛이 A입니다. 자, A 다음에는 B, 오는 2칸. B, C, 반음이니까 한 칸. D는 오는 2칸. 그 다음에 E는 여기가 D죠. E는 오음이니까 2칸.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좀 각자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음들 좀 쳐보세요. 자, 개방현 E, F, G, A, B, 옆으로 좀 옮겨서 B, C, D, E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번 줄 다음에 3번 줄. 3번 줄은 A죠. 자, A 다음에는 뭐죠? 그렇죠. B죠. 오음이죠. 2칸. 그 다음에 B 다음에는 C. 반음이니까 한 칸. 자, C 다음에는 D. 오음이니까 2칸. 자, 옆으로 좀 옮겨서. 자, 5번 프렛이 D였습니다. 자, D 다음에는, 그렇죠. E. 오음이니까 2칸. E 다음에는, 그렇죠. F. 반음이니까 한 칸. F 다음에는 G. 오음이니까 2칸. 그 다음에 G 다음에는 A. 오음이니까 2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자, A. 그 다음에 B. 그 다음 C. 그 다음 D. 그 다음에 E. 자, 7번 프렛까지 쳤죠. 자, E. 그 다음에 F. G. 그 다음에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좀 눈치를 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12번 프렛이 되는 지점이 한 옥타브 위의 음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기가 2였잖아요. 여기가 2였는데 12프렛도 2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건반상에 낮은 미가 있고 높은 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옥타브 위의 음인 여기는 한 옥타브 아래 낮은 2, 12프렛은 한 옥타브 위에 있는 2. 그래서 서로가 같은 음이지만은 그런 이제 음의 높이가 이렇게 다른 형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 프렛이 우리가 각 줄이 GDA라고 했듯이 12번 프렛이 되는 이 지점이 GDA가 되겠죠. 자, 밑에 줄이 정말 G와 D가 되는지도 한번 우리 지금 같이 쳐보면서 한번 봅시다. 자, 3번 줄 했고, 일단 2번 줄도 가겠습니다. 2번 줄은 개방현이 D였죠. D 다음에는 E. 그렇죠. 오음이니까 2칸. 그 다음에 E 다음에는 F. 반음이니까 한 칸. 자, F 다음에는 G. 오음이니까 2칸. 자, 5번 프렛 G까지 했습니다. 자, G 다음에는 A. 오음이니까 2칸. 자, A 다음에는 B. 오음이니까 2칸. 자, 그 다음에 B 다음에는 C. 반음이니까 한 칸. 그 다음에 C 다음에는 그렇죠. D. 오음이니까 2칸. 자, 12번 프렛이죠? D가 됐죠? 이런 식으로 한 옥타브 위가 되는 음이 되는 지점이 12프렛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번 줄 G죠? 자, G 다음에는 A. 오음이니까 2칸. 자, A 다음에는 그렇죠. 오음이니까 2칸. B. 자, B 다음에는 C. 반음이니까 한 칸. 자, 옆으로 좀 옮겨서 자, 5번 프렛까지 했습니다. C. 자, C 다음에는 D. 오음이니까 2칸. 자, D 다음에는 E. 오음이니까 2칸. E 다음에는 F. 반음이니까 한 칸. 그
다음에 F 다음에는 그렇죠. G, 오음이니까 두 칸. 역시 G가 딱 12번 프레시 G가 딱 나왔죠. 그래서 G, D, A, E가 다 되는 겁니다. 자, G, D, A, E로 튜닝이 되어졌고 반음일 경우에는 한 칸만 가고 그 다음에 온음일 경우에는 두 칸만 간다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플을 통해서 악기의 어떤 이제 음계를 살펴봤는데 이 실질적인 악기에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는데 편할 것 같아서 베이스 기타를 실제적으로 좀 선생님이 한 번 더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베이스 기타가 있는데 자 4, 3, 2, 1번 줄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E, A, D, G, G, D, A, E로 되어져 있다. 자, 개방현 E, 그 다음에 F가 어디가 될까요? 그렇죠. 여기가 F가 되는 거죠. 그 다음 G는 두 칸, A는 두 칸, 그 다음에 B는 두 칸, C는 한 칸, D는 잠깐만 여러분, 선생님 왜 한 칸만 가세요? 왜 한 칸만 가요? 반음이니까. B와 C는 반음이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반음은 한 칸, 온음은 두 칸. 자, C 다음에는 D 두 칸, D 다음에는 E 두 칸이죠. 자, 다음 3번 줄 A죠. A. 자, A 다음에는 B 두 칸, C 한 칸, D 두 칸, E 두 칸, F 한 칸, G 두 칸, A 두 칸 이렇게 되는 겁니다. A, B, C, D, E, F, G, A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D 2번 줄 D죠. D 그 다음에 E는 두 칸, F 한 칸, G 두 칸, A 두 칸, B 두 칸, C 한 칸, D 두 칸 이렇게 되죠. D, F, G, A, B, C, D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G죠. 자, G 다음에는 A. 그 다음에 B 두 칸, C 한 칸, D 두 칸, E 두 칸, F 한 칸, G 두 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음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음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봤는데, 실제적으로도 쳐보면 좋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악기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어플을 통해서 각 줄별로 어떻게 음들이 펼쳐져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익숙해진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악보를 보고 그 악보에서 어떠한 음이 나왔는지를 여기 기타에서 좀 쳐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보컬 수업 시작합니다. 그동안 배웠던 거 간단하게 매주 정리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호흡을 마시죠. 그래서 어디까지 저장하죠? 여기에 걸리는 게 아니라 이 밑에까지 잘 저장을 해줍니다. 풍선처럼 동그랗다고 생각하고 다각도로 벌리죠. 갈비뼈가 좀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맞죠? 그렇게 벌려준 상태에서 호흡을 저장하고요. 그 저장하는 근육의 힘으로 소리를 밀어내는 건데 뱉는 게 아니라 소리를 보내는 거죠. 그 다음 입을 벌릴 때는 입 모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입 이 안에 있는 공간을 잘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공명, 그러니까 울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입을 작게 벌릴 수도 있어요. 입이 작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공간은 최대한 잘 확보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공간을 잘 확보하면요. 말할 때도 여러분 조금 더 딕션이 확실해서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을 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것도 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뭐 배웠죠? 그래서 공간을 확보한 채 소리를 잘 밖으로 보내는 것까지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인의 연습곡에 적용시켜보는 시간까지 가졌죠. 오늘은 두성에 대해서 배울 건데, 두성 많이 들어봤죠? 뭐 거창할 건 없고요. 일단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성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이 위쪽을 잘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올리느냐, 이제 그 차이죠. 기본 원리는 같아요. 숨을 마신다, 힘을 준다, 소리를 낸다인데, 우리의 입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죠. 이 입을 조금 이동합니다. 어디까지 이동하냐면 이쯤까지 이동해요. 그래서 이 입이 이 위에 정도까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두성을 내고 싶을 때에는 모든 어떤 여러 가지 소리들을 구분해 놓긴 했지만 좀 기본이에요. 내가 이 목을 쓰지 않고 입을 조금 더 이 위쪽으로 이동하는 느낌으로 노래를 부르는 건 기본이에요. 그걸 일단 두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두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소리를 이 위쪽까지 올라오게끔 하려면 이미지 트레이닝이 조금 필요한데, 입을 이 정도까지 가져다 놓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두성 연습을 한다 할 때는 호흡을 마신 상태에서 아를 낼 때 그냥 아 하는 게 아니라 입이 여기 있구나 해서 소리를 이만큼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 뒷부분에 공간이 있어요. 해골 그림 보신 적 있죠, 여러분? 눈 뒤에 보면 안쪽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을 사용해서 소리를 잘 내는 걸 말해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연습할 팁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면 내가 두성으로 소리를 잘 내고 있는지 혹은 목으로 내고 있는데 좋은 소리가 나는지 좀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흉성으로 나도 두성과 같은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어디가 또 잘 울리는지 체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선생님이 했던 연습 방법은 입을 벌리지 않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허밍 알아요,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입을 벌리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소리를 말하는데 입을 다물었죠? 그런데 너무 앙 다무는 게 아니고요. 이 뒷부분은 똑같이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꽉 다무는 게 아니라 적당히 울릴 수 있게끔 이 안에 공간을 확보하고요. 입이 이쯤에 있다고 했으니까 소리를 최대한 위쪽으로 올려서 내는 느낌을 담아 보내면 돼요. 자, 피아노 없어도 됩니다. 그냥 각자가 생각하는 음인데 조금 높은 음이면 좋아요.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근데 꼭 생각해야 할 건 좀 웃기지만 입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렇게 눌린 소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들리는 소리여야 해요. 차이점이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저는 건반이 있으니까 한번 음을 맞춰서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눌린 소리가 아니라 조금 다른가요? 이렇게 미는 소리여야 돼요. 호흡을 마시고 숨을 잘 쉴 상태에서 이렇게 뱉는 게 아니라 소리를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잘 내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싶다. 자, 여기가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체크하시면 되는데 지금 말을 할 때는 여기가 많이 울리거든요. 근데 소리를 잘 올리면
아예 울림을 못 느낄 정도로 밖에 울리지 않거나 말할 때보다 더 적게 울려요. 그러니까 소리가 내가 힘을 주고 호흡을 올리면 여기가 덜 울린다는 거죠. 혹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금만 울린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소리를 만들어서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울리지 않을 거예요. 자, 한 번 더 띄워볼게요. 체크 꼭 하시고요. 어떤가요, 여러분? 많이 울리나요? 많이 울리면 조금 더 배에 힘을 주면 좋고요. 미는 힘이 부족해서 더 올라가고 싶은데 못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입을 처음부터 벌리지 않고 연습하는 것도 있거든요. 내가 입을 벌려서 소리를 위로 보냈을 때는 조금 더 적은 힘으로 잘 느낄 수 있어서 처음에는 허밍으로 연습을 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너무 꽝 다물지 않고 벌린 상태에서 소리를 밀어내는 거예요. 내가 여기가 많이 울리면 말했다시피 배에 조금 더 힘을 줘야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혹은 여기를 너무 앙 다물었거나 울림 통이 그러니까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잡는다기보다는 이렇게 호흡이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소리를 조금 더 뱉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호흡을 쉰 상태에서 입을 공간을 마련하고 올려요. 이렇게 끝까지 뱉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소리를 이쪽까지 올려서 보낸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야 할 건 입이 위에 있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고요. 정리할게요. 호흡을 마십니다. 그 다음 벌려요. 여기까지 이제 너무 알겠죠? 그 다음 호흡을 올려서 소리를 보낸다. 그런데 입이 이 즈음까지 있다고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중요해요. 그래서 눈이나 눈썹 같은 부분이 같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얼굴 근육은 조금 과하게 처음이니까 써주면 좋을 것 같고, 더 자가적으로 체크를 하고 싶을 때에는 손을 가슴 쪽에, 이 위쪽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말할 때만큼 울리는지 아닌지 체크를 하시면 돼요. 보통 말할 때는 이 밑쪽으로 생각 없이 그냥 막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가 많이 울리거든요. 근데 지금 연습할 때는 지금 울리는 것보다 덜 울리거나 거의 울림을 느끼지 못할 경우 이 위쪽으로 소리를 잘 호흡이 올려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습해 보시고요. 호흡이 부족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시간에 연습했던 것 같은데 호흡을 넣은 상태에서 그냥 입만 살짝 이렇게 벌리면 버티는 힘 연습할 수 있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었죠. 다음 시간엔 이 두성을 가지고 또 노래에 한번 적용해서 연습하는 시간도 가질 거니까요. 일주일 동안 잘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우중 친구 여러분들. 신디사이저 벌써 4강이 찾아왔습니다. 네,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메이저 스케일을 알아봤었잖아요. 그거 잠깐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너와 나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뭔가 있으면, 무언가 끼어 있으면 오음, 없으면 반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이저 스케일을 만들 때는 오음, 반음, 오음,
오음, 오음, 파음. 이렇게 음의 거리를 계산해서 메이저 스케일을 만든다고 했었죠. 그렇게 C 메이저 스케일을 만들면 도랑 너와 나 사이에 거리 안에 검정고만 껴있어야 되니까 그래. 그래서 오음, 그 다음에 또 껴있어서 오음, 그 다음에 파음, 또 껴있게 오음, 또 오음, 오음, 아무것도 안 껴있게 파음.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래서 친구들이 드디어 코드를 배우게 될 거예요. 코드. 음을 3개 이상 쌓아서 만들어진 음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아무 악보나 코드 악보라고 치면은 이렇게 메이저, 마이너, 마이너 7 이런 식으로 익히 볼 수 있는데요. 코드 종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메이저, 마이너, 디미니시, 아가먼트, 서스포 이렇게 5가지만 알아도 친구들이 거의 한 98%의 악보는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음을 3개씩 쌓으면은 트라이어드 코드라고 하고요. 4개씩 쌓으면 여기에 7이라던가 디미시 7, 텐션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일단 3개씩 쌓는 거를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코드마다 친구들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게 한 번씩 쳐볼게요. C 메이저로 쳐볼게요. 밝은 느낌입니다. 이런 밝다는 느낌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 살짝 어두워진 느낌, 우울한 느낌, 어두운 느낌 마이너가 되고요. 뭔가 되게 팽팽하게 긴장되는 느낌, 이 느낌을 디미니시라고 합니다. 디미니시 코드는 이런 느낌이고요. 이것도 살짝 긴장되는 느낌이죠. 아까보다는 덜하지만 이것도 뭔가 아름다운 코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잘 쓰면 멋있는 코드예요. 이거는 어거먼트, 이 느낌 잘 기억해 주고요. 서스포는 이런 느낌입니다. 서스포 코드는 메이저로 가고 싶어하는 습관이 있어서 마무리 될 때도 많이 쓰고요. 거기서도 되게 많이 쓰이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음들에 따른 코드에 따른 느낌을 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차근차근 친구들이랑 하나씩 알아볼 거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요. 오늘은 메이저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이저 코드는 악보상에서 알파벳이 있거든요. 이 알파벳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면 메이저, 혹은 이렇게 써져 있거나 메이저라고 써야 되는데 약자를 쓴 거예요. C 메이저 이렇게 돼 있거나 C 대문자로 M이라고 적히면 이것도 메이저로 봐요. 이렇게 3가지로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보면은 재즈 쪽에서 이렇게 세모를 그려서 메이저로 표시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모를 그리면 이것도 메이저다. 근데 이거는 재즈 악보 통해서 한정되어 있는 표기법이니까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3가지의 메이저 코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밝은 느낌을 기억하시고 3가지가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 메이저 코드는 이론상으로 보면은 음을 3개씩 쓰는 게 코드거든요. 그래서 도, C 인 도에 장3도의 완전 5도를 쌓으면 메이저가 되더라. 아니면 C에 장3도를 쌓고 이 쌓은 음에서 단3도를 쌓으면 메이저가 되더라.
이렇게 음의 거리에 따라서 정해놓은 거리에 따라 정해놓은 이런 말들이 있는데 장이라던가 단이라던가 감음이라던가 완전음이라던가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정해놓은 게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친구들이 되게 이론 때문에 머리가 아팠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쉽게 알려드리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친구들 어플리케이션 다 켜주시고요. 건반을 한번 켜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반을 켜고 우리가 처음에 C 메이저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냥 대문자로 적을게요. C 메이저를 만들 때 얘가 C, D, E, F, G, A, B, C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건 제일 앞에 있는 이 알파벳 코드에서 음을 3개씩 써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는 무조건 기준. 그래서 C를 눌러주고요. 3개 중에 하나는 찾았어요. C. 그리고 5 플러스 4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별 4개. 메이저는 5 플러스 4. 그래서 여기를 1로 보는 거예요. 1, 2, 3, 4, 5 해서 2를 쳐주는 거예요. 1, 2, 3, 4, 5. 그래서 2개째 찾았죠. 2개째 찾았고 그 다음 4라 그랬어요. 그럼 찾은 음에서 또 1, 2, 3, 4 해서 G를 쳐주는 겁니다. 음을 3개씩 써야 된다 그랬으니까 도, 미, 솔, C, E, G를 쳐주면 메이저, C 메이저 코드가 완성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친구들? 그래서 한 개 더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뭘 만들어 볼까? E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E 메이저를 만들어 볼게요. E 메이저. 그러면 C, D, E 기본이 되는 거는 처음 눌러준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 찾았어요. 3개를 찾아야 되니까 5 플러스 4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1, 2, 3, 4, 5 그래서 G에서 올라갔으니까 샵 G 샵을 되는 거죠. 두 번째 찾았어요. 5에서 두 번째 찾았고 한 개 더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1, 2, 3, 4 해서 B 코드 B 음을 눌러줘서 미, 풀샵, B, C를 눌러주면 이 메이저 코드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한 개 더 찾아봤고요. 하나 더 찾아볼게요. 한 개만 더 찾아보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찾아서 F를 만들어 볼게요. F 메이저. 자, 5 플러스 4라 그랬죠. 그럼 C, D, E, F 기준인 F를 잡고요. 3개씩 찾아내니까 1, 2, 3, 4, 5 A 1, 2, 3, 4 C 그래서 파라도 이 밝은 느낌으로 찾으면 돼요. 밝은 느낌이 나면 아 메이저 코드가 맞구나. 걸로 우리가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 만드는 법 5 플러스 4 기준점 잡고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서 두 번째 음 찾고 거기서 또 차근차근 올라가서 세 번째 음 찾고 해서 음 3개를 만들면 코드를 만들 수 있다.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친구들이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도부터 C까지 검정곤반 포함해서 12개가 있거든요. 12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어플리케이션 것만 켜서 C 메이저도 만들어보고 C 샵 메이저도 만들어보고 뭐 E 메이저도 만들어보고 G 플랫 메이저도 만들어보고 12개 한번 찾아보면은 크게 도움되는 시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이 메이저 코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곡을 한번 연주해 볼게요. 같이 코드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잘 기억해 주셨다가 다음 주에 우리 한번 곡에 응용을 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우중학교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기타의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4주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자, 이제 4주차까지 진행하면서 그래도 여러분도 어떻게 기타에 대한 흥미가 조금 생기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 그런 분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그래도 이번 강의는 성공적으로 아마 가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3주차까지 했던 강의 내용들 이제 짤막하게 한 번씩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제 중요한 것만 이제 빠르게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어떻게 뭐 있었죠? 제일 처음 했던 거 그죠? 기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1, 2, 3, 4, 5번, 6번 줄. 그 다음에 기타의 개방현은 제일 위에 6번 줄 굵은 줄부터 미라레 솔시 미로 개방현 튜닝을 해준다. 자, 그 정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우리는 이제 알파벳으로 이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C, D, E, F, G, A, B, C. 그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제 반음과 온음의 차이, 그 다음에 샵과 플랫의 역할. 그죠? 그런 걸 이제 알 수 있었고, 반음은 뭐였죠? 미파와 시도. 미파와 시도는 무조건 반음 차이다. 라는 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제 익숙하진 않더라도 이제 슬슬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인 것 같아 라고 이제 좀 이제 감이 잡히기 시작은 하죠. 그죠? 항상 제가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런 식으로 주입을 하고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굳이 억지로 이것을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강의 내용 뭐가 있느냐? 자, 여러분 박자표입니다. 박자표. 음악에 있어서 되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필히 알고 넘어가야 될 그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강의는 이제 박자표에서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 이제 음표,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심표가 있어요. 자, 이제 처음부터 이제 막 이제 콩나물 머리 나오고 막 이상한 처음 보는 것들 이렇게 나오고 해서 전혀 긴장하실 필요가 없어요. 결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시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속으로 이제 박자를 세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노래방에서 노래가 시작하기 될 전에 이제 동그라미 숫자로 이제 노래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카운트를 줄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박자예요. 여러분들 그것만 노래방에서 노래방을 한 번이라도 가보셨던 분들은 결코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일단은 음표부터 볼게요. 자, 보시면은 오음표, 그 다음에 2분음표, 그 다음에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오음표, 2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이들은 각자가 가진 정해진 박자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도 보시면은 온심표, 2분 심표, 4분 심표, 8분 심표, 16분 심표. 역시나 이 심표도 마찬가지로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박자가 정해져 있고요. 자, 음표와 심표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음표는 소리를 그만큼 내줘야 하는 거고, 심표는 소리를 그만큼 내지 말아줘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정해진 박자만큼, 약속된 박자만큼 쉬어줘야 되는 게 이제 심표고, 정해진 약속대로 그 소리를 내주는 게 음표입니다. 자, 음표와 심표. 자, 보시면은 박자 수는 온음표, 온심표, 1분음표, 2분심표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박자 수는. 근데 이게 소리를 내주느냐 아니면 그만큼 쉬어주느냐에 따라서 음표와 심표가 나뉘는 거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일일이 다 암기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자, 위에서부터 볼까요? 음표 이름부터. 자, 오는표 밑에 이제 부위가 4개가 있어요. 오는표 밑에 부위가 4개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부위 하나에 한 박자예요. 부위 하나에 한 박자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오는표는 이 부위가 4개가 체크되어 있죠.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4개가 체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는표는 4박자. 자, 이것만 오는표 4박자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오는표 4박자 이것만 외우시면은 이것들은 나머지 이제 뭐 2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는 전혀 암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는표 4박자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왜냐? 자, 오는표부터 2, 4, 8, 16분음표는 반씩 나눠질 거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2분음표로 볼까요? 2분음표 보시면은 이제 오는표에서 쪼개졌죠. 반으로. 부위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죠? 그렇죠. 2박자라는 뜻이에요. 2분음표는 2박자. 자, 그럼 옆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4분음표 나오죠? 자, 4분음표는 2분음표 2박자에서 또 반이 쪼개졌어요. 4분음표는. 그러면 어떻게? 한 박자가 되는 거죠. 자, 또 옆으로 8분음표로 가보겠습니다. 8분음표는 어떻게? 자,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이 이제 금방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자, 8분음표는 4분음표에서 반이 쪼개졌죠? 그러면은 한 박자에서 반이 쪼개졌으니까 반박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끝에 16분음표 한번 볼까요? 16분음표. 자, 16분음표는 이제 두말하면 입 아프죠? 반박자인 8분음표에서 반이 쪼개졌으니까 반의 반박자가 되는 겁니다. 자, 쉽죠? 절대 어렵지 않아요. 자, 오는표 4박자, 2분음표, 4분음표, 쪼개지고, 8분음표, 16분음표, 쪼개지고. 그러면은 그만큼 음표니까 그만큼 소리를 우리는 내어주면 되는 거예요. 소리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표도 박자가 똑같아요. 온심표, 오는표와 같고, 2분 심표, 2분 음표와 같고, 4분 심표, 4분 음표와 같고, 그 다음에 8분 심표, 8분 음표와 같고, 그 다음에 16분 심표, 16분 음표와 같고, 단지 심표는 음표와는 다르게 온심표 4박자, 이 4박자를 소리를 내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쉬어라, 쉬고 있어라. 4박자 동안 너는 쉬고 있어라. 라는 이런 뜻이에요. 심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그냥 이 그림 콩나물 머리도 그냥 안 해오셔도 돼요. 안 해오셔도 되고 그냥 눈으로 익혀만 드세요. 익혀만. 마찬가지로 이것들도 항상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제 가볍게 짚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긴장하지 마시고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음악은 즐기는 거기 때문에 결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항상 어디 강의를 가도 항상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조금 실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만 봐서는 약간의 이해가 조금 더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은 학교종이라는 악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4분의 4박자네요. 4분의 4박자. 이 4분의 4박자라는 뜻은 뭘까요? 자, 보시면은 위에 악보를 먼저 위에 악보만 보실까요? 위에 악보만. 자, 칸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으로 이렇게 칸수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4분의 4박자는 한 마디 안에 4박자가 들어가야 돼요. 한 마디 안에. 이 한 마디 안에 4박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선생님 오는표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는표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거는 가사가 있고 음이 있고 개이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은 솔솔 라로 시작하죠. 솔솔 랄라 보시면은 자, 이 검은 콩나물은 자, 몇 분음표? 4분음표. 그렇죠. 검은 콩나물은 4분음표예요. 4분음표는 몇 박자죠? 그렇죠. 한 박자.
자, 4분음표는 한 박자예요. 그러면은 이 4분음표가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첫 번째 마디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한 마디 안에 박자 수의 합이 4개가 되는 거죠. 4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죠. 4분음표가 4개이기 때문에 딱 맞아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로 가봅시다. 두 번째 마디 보시면은 땡땡땡 솔솔미 솔솔미로 돼 있어요. 자, 보시면은 4분음표가 하나, 2개 있고 2분음표가 하나가 있어요. 자, 그 보시면은 4분음표는 한 박자죠. 한 박자, 두 박자, 그 다음에 2분음표는 몇 박자죠? 그렇죠, 두 박자. 여기서 총 합이 4박자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솔솔 랄라 솔솔 미이 솔솔 미에서 이 미를 두 박자를 채워줘야 돼요. 소리를 그만큼 내줘야 된다는 거죠. 뭐 노래를 하든가 아니면 악기로 연주를 하든가 해서 이 두 박자까지 소리가 끊이지 않게 이어지는 거 쭉 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디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마디. 자, 세 번째 마디도 보시면은 4분음표가 몇 개 있죠? 그렇죠, 4개 있죠. 그러면 이거는 안 봐도 4박자가 정확히 채워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어서 모이 자, 마지막 마디 어서 모이 자에서 보시면은 자, 2분음표 옆에 점이 있어요. 보시면 2분음표 옆에 점이 있고 또 마지막에 이제 쉼표가 있네요. 자, 마지막에 쉼표가 있네요. 자, 이 쉼표가 뭔지 볼까요? 자, 이 쉼표는 4분 쉼표가 되죠. 4분 쉼표. 자, 4분 쉼표. 그럼 4분 쉼표는 몇 박자? 한 박자. 자, 4분음표가 한 박자니까 4분 쉼표도 한 박자. 단지 쉼표는 이 한 박자의 개수만큼 우리는 씌워주는 거예요. 쉼표니까. 자, 보시면은 일단은 하나하나 볼까요? 하나씩 천천히. 자, 2분음표 몇 박자죠? 자, 2박자예요. 그죠? 2분음표 2박자인데 이 점이 붙었다는 거는 그 전 박자만큼 늘려주는 거예요. 그 쪼개진 박자만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2분음표 다음에 4분음표 한 박자죠. 근데 여기에 이 잘하는 음을 세 박자까지 소리를 내주고 싶어요. 잘하는 음을. 물론 옆에 8분음표로 그려도 4분음표로 그려도 되긴 하지만 악보 편리상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이 4분음표를 바로 표기해주지 않고 옆에 점을 찍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분음표 옆에 이 점은 2분음표와 4분음표가 합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몇 박자죠? 2분음표 2박자, 4분음표 1박자. 그래서 3박자가 되는 겁니다. 자, 3박자가 되는 거고, 자, 4분의 4박자는 한마디에 4박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3박자가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쉼표, 한 박자 쉬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자, 둘, 셋까지만 소리를 내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박자 중에 이 마지막 4번째는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자, 어떤 식이냐면은 자, 여러분들 이제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한 번씩 가보셨을 텐데 가시면은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조교라 그러죠. 조교이신 분들이 이제 뭐 팔 벌려 뛰기를 시킨다거나 그러면은 뭐라 그러죠? 마지막 구호는 붙이지 않는다. 뭐 그런 식의 이제 개념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도 똑같아요. 자, 선생님이 하나, 둘, 셋, 넷. 4박자 맞춰줬죠? 우리를 하나, 둘, 2분음표 하나, 둘.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다리신. 자, 똑같이 4박자가 완성이 됐죠? 하나, 둘, 셋, 쉬고. 자, 이 쉬고 마지막 이 쉼표는 끝내는 게 아니라 쉬는 거예요. 쉬는 거기 때문에 절대 끝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박자도 이 쉼표도 비록 내가 연주를 안 하지만 연주를 하는 구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음악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 쉼표까지 우리는 신경을 써줘야 하는 그런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많이들 어려우신가요? 박자표 그렇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최대한 여러분들 이제 재밌고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더 간단하게 세밀하게 박자표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부분에서 여러분들 흥미를 느낄 수 있게 이제 다른 것도 이제 준비를 할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다음 주도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기타에 관심이 더 생기시는 분들은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 같은 노래 같은 거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기타로 그 음악을 연주한 동영상이 있나 그런 것도 많이 한번 찾아보시고 이제 집에 기타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제 연주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있었으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히 계시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른 파트 악기들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셨죠? 어때 해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정도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워요, 사실. 음악은 기능적인 거예요. 기능적인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훈련해서 만들면 되는 게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연필을 한번 만들어 본다거나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는 것이 바로 기능적인 게, 이것도 기능이에요. 피아노를 친다는 것도 열심히 연습하면 되죠. 기능적인 거니까. 기타도 열심히 연습하면 기능적인 거니까 할 수가 있고, 베이스도 드럼도 기능적인 거예요. 근데 음악의 이론은 학문이에요. 공부하는 거, 공부. 여러분들. 근데 제가 어렵게 수업을 안 해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할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무언가를 많이 가르쳐 드릴 생각은 없어요. 조금씩 한 계단씩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제가 처음 나왔을 때 5선과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가르쳐 줬고, 그 다음에 도레미파솔라시도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5선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이렇게 5선, 이거는 선이다, 이건 칸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도다, 아래도 줄 하나가 레, 미, 파, 솔라시도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C, D, E, F, J, B, C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피아노를 여러분들 이렇게 보셨는지 제대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피아노를 그리면 자, 여기가 검정 건반이고 여기가 검정 건반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보면 다른 데는 다 검정 건반이 하나씩 껴 있는데 여기만 없어요. 여기만 검정 건반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여기가 피아노는 88 올림픽이 88년에 열렸잖아요. 88 건반. 그래서 건반 수가 88개. 검정 거하고 흰 거하고 합해서 여기가 C예요. D, E, F, G, A, B, C. 근데 이 검정 건반이 여기서는 C, C#, D, D# 이러는데 이 검정 건반이 다 껴 있는데 여기만 없어요. 여기 E, F와 B, C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시도와 미파는 여기는 반음이다. 나머지는 다 오는 관계. 나머지 온음이라는 것은 반음을 항상 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미와 파, F샵, 파샵이면 이게 온음 관계고, 미파는 반음 관계, 도와 도샵은 반음 관계예요.
여기는 자연스러운 반음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는 EF 미파와 시도가 반음이다. 이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많은 걸 가르쳐 드리는 것보다 이런 거는 알아야 돼.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지식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의 숙제는 기타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주셨어요. 음계를 적는 거예요. 음계를. 그래서 음계를 정확하게 포지션 한번 익혀보고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전에 어떤 그 야구 선수가 얘기하는 게 생각나는데 이대호 선수가 사람이 던지는 공을 왜 사람이 못 치냐?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악기니까 충분히 사람이 연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 과제물 잘해서 선생님하고 한번 다음 시간에 만날 때는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해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